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부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신흥국 증시를 반영하는 MSCI 신흥국 지수 지난달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중국, 한국, 인도 증시 랠리가 신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해봐도 좋을까요? 예, 안심할 뿐만이 아니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지수가 특히 상대적으로, 상당폭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가 특정의 어떤 모멘텀 내지 상황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최고점을 갱신하는 탄력으로, 이른바 대세 상승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확장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약 3주 정도에 걸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대형주 장세가 다시 펼쳐질 수가 있고요. 대형주 장세 펼쳐진다면 최근 3주 동안 시장 대환 차원에서 반등에 나왔던 코스닥이나 또는 현재 성장주, 내수주들의 탄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현재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환과 그 전망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만 좋아서는 안 되죠.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시경제 전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미국에서 좋아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그 온기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러한 상승세,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뜨겁게 달궈지지 않은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견조한 매우 이상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론인데요. 자,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의 다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해왔던 연준 위원들조차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연준 위원 중 매파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고요. 또 한 사람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입니다. 이 사람은 비둘기파이긴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나무랄 데 없는 매우 이상적인 골디락스 장세다라고 현재 언급을 할 정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제조, 또 생산, 투자, 고용, 주택도 좋아요. 최근 들어서는 물가까지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2%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알려져 있고 저 또한 자주 언급해 왔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전, 사실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고성장의 물가도 좀 높았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도 지금은 좀 다르죠.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폭이 그런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높아봐야 2%, 전 세계로 봤을 때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저성장에선 탈피했다고 치지만 그래도 그 성장폭이 크지 않습니다. 중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여전히 낮습니다. 당시의 물가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물가에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많이 올라가 봐야 선진국 기준 2% 정도라는 것이죠. 하여튼 저물가의 중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온기, 현재 탄탄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러한 흐름이 처음에는 미국에 있었지만 그것이 미국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가파르게 확산되는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연말에 1.4% 정도 금년에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0.3%포인트를 높여서 1.7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자, 미국의 GDP 4분기 GDP 성장률 6.8%인데요. 지난 3월 달
제조업 PMI 지수가 51.8, 5년 만에 거의 최고치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사실 약간 밋밋한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수입 증가율이 아주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 2월 달에 중국이 대외에서 수입하는 증가율이 그전에 상당히 증가된다 하더라도 크지 않았습니다.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1월 달에 16.7%고요. 또 2월 달에 무려 38%를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가장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파른 수입 증가율은 전 세계 경기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일본도 좋아지고 있어요. 2월달 수출 증가율이 11.2%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평균 수출 증가율이 14.9%나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전 세계 경기가 그동안 강조했던 내수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은 그 전부터 누차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조업이야말로 사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죠. 모든 산업은 제조업부터, 모든 부가가치는 뭐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또 따지고 보면 서비스업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제조업만큼 고용의 질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쌓이고 그만큼 더 급여를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제조업의 특성이죠. 그래서 고용의 질이 좋고 상당히 또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히 대형 국가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부흥, 회복을 기치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도 대우조선해양을 쉽게 어떻게 정리하지 않는 이유도 고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조업이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작년 재작년부터 전인대에서 강조를 했지만 중국 최고의 정책 목표가 중국 제조 2025에 있다는 것이고 또 작년 오바마 정권 때도 제조업을 강조를 했는데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제조업만큼은 특히 일자리 문제만큼은 가장 적극적으로 강한 정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감세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깔려져 있다 하는 것이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 산업이 부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도 특히 어떤 원자재도 원자재이지만 현재 지금 국가별 투자 성향을 보더라도 이제 선진국들은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죠. 또 선적 개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론 현재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좀 깎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현재 선진국에 비해서 적어도 20% 내지 25%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죠.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정도로 위험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진국보다는 현재 신흥국이 현재 지금 유리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의미가 있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 선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이런 테이퍼 텐트럼 위험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쉽사리 현재 신흥국에 자금을 투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달에 글로벌 자금의 약 30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신흥시장으로 몰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적어도 약간의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골디락스 장세 또는 현재 골디락스 경제의 그 온기는 우리 증시에서 꽃을 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김영란법 시행과 또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급격히 위축되었던 이 내수 경기가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 등으로 기저효과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안고 있는 듯합니다. 더불어서 이 내수주들이 그동안 힘이 없었는데 반격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수주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내수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전기 상황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일전에 CCSI라고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97.8이 나왔죠. 2개월 연속 현재 좋아지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은 뭐 현재 일정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 내수주들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을 충분히 설명할 정도로 충분한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판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수출주들이 약간 주춤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화학이나 철강주들이 최근 한 2, 3%, 많게는 5% 이상 조정을 좀 받는 그 틈새. 3월 중순 때부터죠.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 화장품이나 식음료, 유통 이런 종목들이 적게는 3%, 많게는 20% 가깝게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동서, 오늘도 상승을 했죠. 에이블 CNC, 또 한샘, 삼lik식품, 제약주도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공통점은 2014년, 2015년 종목 장세의 주역들이었었죠.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 기간 조정받은 끝에 현재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 트럼프 정책 차질 때문에 현재 미국도 우리나라도 대형주들이 시장은 나쁘진 않지만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현재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세가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일종의 틈새적 상황에 전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한다면 현재 대형주들이 가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최근 들어 오히려 외국인들 3일 연속 순매도 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무리 수주들이 전망이 밝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또는 외국인 위에 현재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국내 자금이 없죠. 그런 기관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고 한다면 연기금 정도인데요. 연기금 정도가, 연기금이 아무리 추세적으로 계속 순매수 기조, 순매수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지수를 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공백에 따라서 현재 그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즉 지수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특히 단기 펀드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현재 내수주나 또는 일부 성장주도 해당이 됩니다. 또 시장으로 본다면 코스닥이 해당이 되죠. 이쪽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매우 기회적이고 또 시장 대안적 측면에서 또 틈새적 측면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단정 지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은 농후한 상태이므로 감안해서 내수주 내지 일부 성장주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맞출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